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에서는 10년 전 집값 폭락하는 게 앞으로 재현이 될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집값 하락이 심각해져서 많은 이들에게 되게 큰 충격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년 전 집값을 얘기한다. 10년 전이 언제입니까? 2012년이죠. 2012년 당시에 하우스포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부동산이 끝났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집을 9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9억을 주고 살 때 대출을 5억을 받았단 말이죠. 자기 돈 4억에 대출 5억을 내서 9억의 집을 샀는데 집값이 9억에서 갑자기 7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6억 5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7억으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꼬인 거죠. 그나마 그래도 뭐 7억까지 떨어지면 아이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그 9억이었던 게 집값이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이랬던 거죠. 사실상 5억대가 되면 집을 팔아도 집을 팔면 그냥 대출금 다 갚고 그냥 땡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돈 3억이 다 날아가는 상태가 돼 버렸죠. 게다가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니 더 힘들었던 거죠. 집이 팔리지도 않았고 거래절벽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하우스포어가 되어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최근에 와서 그 10년 전 2012년에 있었던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어, 그 대세 하락이 될 거다라고 자신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정부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죠. 어쩌면 그렇게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건 정부 말기에 집값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실제로 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닥칠 부동산 관련한 모습은 2012년, 2010년에 대세 하락이 아니라 IMF 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더 현실성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6번, 7번 올린다라는 얘기, 그리고 유가가 이미 100불, 체감이 100불이다라고 하는 얘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 대만 전쟁이 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한국 또한 물가가 뭐 5.5%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 그리고 전 세계가 저금리에 취해 있다. 이제 정상화되어 가면서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진 빚들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기간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말. 이 모든 것들이 뭘 뜻합니까? 사실상 한국에 IMF 이탄이 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소홀한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의 부채가 1075조인데 최근에 40조, 50조 추가 경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작 정부 말기에 한두 달 앞두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75조에서 1100, 1110, 1120 부채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어떻게 될까요? 추가 경정 또 합니다. 지돈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또 50조, 60조 또 빚내면 100조가 또 내면 정부 부채 1075조이던 게 1200조가 순식간에 됩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몇 달 안에. 그럼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면 정부 부채가 얼마나 될까요? 1500조, 1700조, 2000조 그냥 된다라는 거죠. 가계부채는요. 가계부채가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지금 낮추고 있는 거죠.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부채가 지금 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오르고 집값 조정이 받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다. 기준금리가 2012년, 2010년 이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요.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5%대까지. 5.25였나? 막 이럴 거예요. 그때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가 6%, 7%, 8%인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뭐 2%, 3%, 4% 이러고 있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집값이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를 소작한 가격을 너무 올려놨다라는 거죠. 5억짜리 집을 20억을 만들어 놓고 2억짜리 집을 10억을 만들어 놨어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폭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과거의 가격이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만히 있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이건 분명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2008년에서 2013년, 2014년까지 집값이 조정받다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미친듯이 올랐죠.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데에는 지금의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커지는 걸 용인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고 이랬던 잘못된 정책들 때문이죠. 23번,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그건 개수작이었다. 그냥 쇼만 하고 액션만 벌이고 실제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을 더 올리게 하려고 수작을 부렸다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문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타격받을 게 없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4%로 준수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는데 되게 어처구니 없는 건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자영업자의 원금 상환 및 이자 납부를 유예를 해줬죠. 2년 동안. 숨겼던 거죠. 그거 부실에 포함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4%의 성장률. 그리고 적자 재정을 엄청나게 넓혔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180, 170조의 정부 부채가 늘었죠. 합쳐서 350조가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동안에 404조가 늘었죠. 2배가 넘죠. 그러면 저렇게 빚내 가지고 저렇게 경제 성장률 4%를 되게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다? 위선이다. 이것 또한 사기고 조작 아니냐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서울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경기도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사실상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 대출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DSR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만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은 앞으로 1, 2년이 아니라 5년까지 그 이상을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마 지낼 거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거래 절벽이 뭐 잠시 잠깐 뭐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의 모습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의 상황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 또한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들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충격이 확산이 되면 이는 한국의 경제에 엄청난 폭풍으로 몰아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부동산, 집값 같이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은 급격히 하락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미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함부로 빚내어서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그런 욕심은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보루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져서 그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일상생활이 문제가 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빚을 멀리하고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모습들을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